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이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2월 27일 목요일 밤 9시 반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제가 1월 초 정초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정초 올해 1월 1일 날 올린 그 영상 썸네일이에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미국 증시는 2018년 12월 2019년 3월의 반복일까? 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이 썸네일의 영상 올린 지 2달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백테스트 차원에서, 그리고 2025년 3월 이후, 이제 다음 주면 내일 모레가 3월이죠? 2025년 3월 이후에 미국 증시 방향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2018년 10월부터 2018년 말 2019년 초까지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때 왜 폭락했냐면은 뭐 리세션이 오냐 그런 위기감에다가 페드는 금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올리고 있었고, 그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였는데 2018년이면 그때 페드의 뭐 파월이나 이런 친구들도 뭐 전에 페드 체어했던 자넷 옐런이나 얘들도 사실은 뭐 이 금융 경제계의 딥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장돌뱅이가 와서 이게 구조조정하는 거니까 물갈이 하는 거를 극도로 이 반항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때 시장은 금리를 더 내리길 바랬고, 왜냐면은 리세션이 올까봐 2019년도 리세션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18년도 10월, 12월에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때 페드는 금리 안 내리고 버티고 있었고 오히려 더 올리고 있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게 지금 트럼프는 결국에 기본적으로 약달러입니다. 약달러인데 금리 계속 내리라고 대통령 선거 기간, 유세 기간 중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페드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죠. 조 바이든, 트럼프 그 11월 5일, 작년 11월 5일 선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작년 말 올해 들어서는 금리 연말까지 안 내릴 수도 있다고,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 유발한 건 조 바이든 행정부인데 돈 마구 찍어대가지고, 돈 막 뿌려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페드는 금리 안 내리고 오히려 버티고 있고, 서로 뭐 기싸움하고 감정 싸움도 크죠. 상황이 비슷해요. 2018년도하고. 일단은 파월은 공화당원이지만 안티 트럼프고, 걔도 뭐 딥스테이트이고, 걔도 물갈이 대상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물갈이 싹 다 해야 돼요, 이번에.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힘들지만 3월부터 혹시 미국 증시가 엄청난 또 폭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 희망사항을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봅니다. 리세션, 저는 공포가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리세션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좌지간 2018년도에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의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인데, 2015년 12월에 페드가 금리를 처음으로 0%에서 0.25%로 올렸고, 2016년 내내, 그때는 선거 유세 기간이고, 2016년 11월 8일인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매 분기마다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요. 트럼프 엿먹이는 거지. 그 전까지 안 올리고 있다가, 오바마 때 안 올리고 있다가. 근데 여튼간에 2018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에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도 미국 회사 실적들이 잘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 올리는 충격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증시가 그런 대로 올라줬어요. 나스닥이 8% 오르고 S&P가 7% 오르고. 근데 2018년도 10월부터 그 피로감이 누적된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시작합니다. 무섭게 폭락해서 2018년도 말에. 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5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는 어땠냐? 나스닥이 18% 올랐고 S&P 500이 15% 올랐는데 여기는 물론 2024년도 11월 5일날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냐, 이길 거냐,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시장의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막 상승을 시작하죠. 뭐 여론조사 이런 거는 뭐 박빙이네 뭐네 했지만 다 개소리고, 다 조작이고, 이미 시장은, 야, 이러다 트럼프가 정말 승리하는구나.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다. 이거는, 대승을 한다, 압승을 했죠. 카말라 해리스 그 세력들이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투표할 때 아이디 검사를 불법화 시켰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디 검사 자체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 선거구에서만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한 거지, 거기서도. 일부러 아이디 검사 못하게 해가지고. 아무나 가서 다 투표할 수 있어, 막말로 말해라, 미국은. 민주당 장악한 캘리포니아, 뉴욕은 그랬습니다. 뉴저지도 개판이었어요. 민주당 장악한 뉴저지도. 여하튼 간에 시장은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올랐고, 자, 그러면 2018년도 10월에 어땠냐? 제가 2018년도 5월부터 2018년도 9월 말까지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해줬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서 8%, 7% 오른 거야. 그때는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엿먹이려고. 자, 얘는 그러면 10월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야, 이제 리세션이 올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야, 이제 리세션이 결국 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공포감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2018년 말, 2019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보면은 자, 이게 1달러였던 게 나스닥이 12월 말에는 2018년 12월 말에는 나스닥이 거의 한 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25% 하락했으니까 엄청 폭락한 거죠. 그때 리세션 오네 만에 그랬고 페드는 계속 금리 올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안 내려주면 정말 우리 리세션 간다 그런 분위기였고 2018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2018년 12월 26일인가 27일날 페드가 한마디 했어. 우리 플렉서블하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반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2020년 1월, 2월, 3월 개폭락 시작하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2020년 3월, 4월 두 달 동안 짧은 리세션이 있었죠, 미국이. 그러니까 페드가 2019년에 금리를 좀 내리긴 내렸어요. 시장이 너무 불안해했기 때문에. 정말 리세션 오냐, 2019년도에. 좌우지간. 그래서 2018년 12월 말, 2019년 1월 초 그때 바닥치고 급하게 또 상승을 합니다. 증시가. 요 부분이 이따가 볼 거예요. 2019년 1월부터 이후에 과정은 이따 다른 그림으로 볼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에 7개월 동안에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지만 사실 거의 제자리예요. S&P 500 1% 올랐고 나스닥 2% 올라서 7개월 동안에 제자리인 거야. 하지만 그 7개월 전후에 제자리지만 주가 증시는 사실상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다. 이것도 페드가 금리 안 내린다고 개기고 있었고 시장은 이러다 리세션 온다고 공포감이 엄청나게 컸다. 2018년 하반기 4분기 때. 자, 그리고 2018년, 이거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석 달 동안에 나스닥이 1% 올랐고 S&P 제자리예요. 우리가 요거는 제가 4월까지 잘랐는데 저는 요 그림에서 12월부터 2월까지만 본 거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폭락했다 폭등하는 하지만 사실은 제자리였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어떠냐? 작년 1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약 석 달 한 열흘 동안에 S&P 500 지수는 약 2% 파란색이 2% 하락했고 2024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나스닥이 5% 하락했고 작년 크리스마스 랠리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랠리가 없었냐면은 또 트럼프는 그때 당선자 신분이지 사실상 실권은 아직 없는 거죠. 취임은 아직 안 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페드한테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페드는 트럼프 연맥이려고 이제 또 말은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거는 데이터 봐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냥 항상 페드가 한 얘기는 그거죠. 우리 데이터 보고서 그대로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그 실업률 데이터는 페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노동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미국 노동부. 여하튼간에 조 바이든 정권이고 그때도 노동부에서 저는 저기 인플레이션 데이터 많이 조작했다고 봐요. 원래 사회주의 좌파 정권 애들이 문재인 때도 그렇고 데이터 조작 많이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그 비난 때문에 조 바이든 정권 애들이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 지나 보니까 이건 손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이런 그 금융 데이터, 경제 데이터 수십 년간 업으로 하면서 만져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다 공유를 했어요. 이건 데이터 마사지 좀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 같다. 좌우지간 이랬었고 자 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2019년 크리스마스 그때까지 개폭락을 했으니까 나스닥이 5% 떨어졌으니까 두세 달 동안에 엄청 폭락한 거죠. 그 회복을 쭉 해줬죠. 회복해서 4월 29일 날 요때 그때가 1월부터 4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에 나스닥이 26%, S&P 500이 20% 올랐지만 10월 달 2018년 10월 달만큼 회복한 것 뿐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4년 1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S&P 500이 2%, 나스닥이 5% 하락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랠리 당연히 없어. 산타클로스 랠리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 2024년 아까 보면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S&P 500 지수 나스닥이 상승해줬던 거는 트럼프가 이긴다는 그 기대감이죠. 트럼프가 이기면 가장 먼저 뭐죠? 재정 적자를 일단 줄이는 거죠. 재정 적자 줄이고 돈 막 풀어제끼던 거, 그 중지를 하든지 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국에는 내려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면은 페드도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자산 가격엔 좋은 거죠. 자산 가격. 왜?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모든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는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옵션이 됐든 모든 프라이싱 그 아셋 프라이싱 모든 그 자산의 밸류에이션의 기본 원리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미래에 발생할 그런 어닝 수익들을 이 현재 가치로 현재 프레젠트 밸류로 할인한 것들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 가치들의 총합이 현재 시장 가치니까 그게 주가고 채권 가격이고 뭐 옵션 가격이고 뭐 다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내려가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모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할인율이 내려감으로써 당연히 수학적으로 현재 시장 가치는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어떤 그 실물 자산,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막 오르고 인플레이션 심해해서 금리가 오르고 해서 주식은 폭락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을 많이 보이는데 실물 자산은 왜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은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부동산 같은 거가 굉장히 실물 자산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70년대, 80년대, 60년대 월남 전쟁하면서 미국이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졌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때 S&P 500 지수 10년, 20년 동안 제자리 마이너스 15% 하락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때 부동산 계속 올랐습니다.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기능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부동산 그때 30년 고정금리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30년 고정금리, 우리 모기지 대출 받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20% 넘었었어요. 지금 뭐 7%라고 막 아우성인데, 물론 3, 4년 전까지는 그게 3%대였죠. 2% 후반, 3% 초반대였죠. 30년 고정금리가 지금은 7%. 그게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20%였어요.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고.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증시는 정말 뭐 20년 내내 제자리고 그랬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그래서 뭐 그런 시절이 오진 않겠지만 미국 증시는 사놓고 있으면 다 오른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10년, 20년 지나도 마이너스 15%인 경우가 흔했다. 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컸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좌우지간 이번 영상은 그 뭐 과거의 어떤 그래프 모양을 보고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순진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인데, 뭐 제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래프 모양이 이러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그거는 순진한 거고, 과거의 어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 배경이 있잖아요, 원인들이. 그 원인들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미래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원인들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후반기에 그때 트럼프 1기 행정부하고 페드하고의 그런 알력 다툼, 그리고 시장의 어떤 마켓 센티먼트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페드는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러다 리세션이 온다, 그런 마켓 센티먼트.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말 2025년 초 현재 요즘도 기사가 이제 한 1, 2주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뭐 페드의 그 자기네 그 시장 어떤 센티먼트, 그러니까 리세션 센티먼트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걸 시그널링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기사가 뭐 최근에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면 왜 리세션이 오냐? 금리가 너무 높은데,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데, 왜냐면 터리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러면 페드가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한다. 언젠가는 뭐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그 리세션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하고 일부 테크주 같은 경우는 막 개폭락을 하는 거죠, 올해. 빅테크 주식들도 많이 하락하고 그러는 거죠. 금리, 왜냐면 그거는 퍼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가 높은 주식은 금리에 민감하다.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올해 뭐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올해까지 거의 석 달 넘도록 테크 주식들이 죽쓰고 있죠. 특히 고성장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 죽쓰고 있는데,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죽쓰고 있는 거고, 퍼가 이미 180이 넘었는데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보다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폭락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퍼가 높다는 얘기는 디스카운트 레이 디스카운트 레이시 그 센서티비티가 금리 움직임에 훨씬 더 센서티비티가 민감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혹시 만약에 이제 3월부터 2019년 1월부터 있었던 그 스트롱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원인들이, 주가가 이제 과거 3개월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원인들이 2018년도 하반기에 그런 시장에 팽배했던 그런 마켓 센티먼트, 그리고 시장이 왜 그런 마켓 센티먼트를 센티먼트의 그런 드라이버들, 그 원인들 하고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리세션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 3월 이후에 증시는 2019년 1월 이후에 어떤 그 랠리 같이 또 아주 지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이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백테스팅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5월쯤 돼서 백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또 올려봐야죠. 자, 이번 영상에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됐고 재미가 있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